안녕하세요. 워싱턴 브로와 참소리 TV의 워싱턴 브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 목소리가 조금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듣기 싫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해해 주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들에게 행복을 불러주고 행복을 주는 편한 사람들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남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그와 반대로 그냥 쉬운 말로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고 또 이제 크게는 또 자식들과 부모들과 그리고 또 인연을 맺고 살면서 또 형제들과 또 모든 친지들 이렇게 인연들을 맺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도움도 필요하고 또 상대방의 위로도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또 인연을 맺다 보면은 좋은 인연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나쁜 인연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운명, 숙명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처음에 맺을 때는 진짜 이런 사기꾼들을 제외하고는 서로 정말 조금 힘들 때 서로 돕고 또 도움을 청하고 또 도움을 주고 결과는 좋은 결과를 맺자고 해서 우리가 인연이 맺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때로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나쁜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어쨌든 서로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또 감정이 생기게 되고 서로가 또 상처받는 말을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사까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니고 언제 또 무슨 일이 불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지난번 해도 말을 썼지만 unexpected happening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은 어떨 땐 당황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 음향이 잘 나오는지 잘 들리는지 몰라서 이제 한번 음향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맺어질 때는 좋은 결과, 좋은 인연을 바라고 만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일이 또 잘못될 때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게 잘 될 수도 있어요. 잘된 사람들이야 상대방하고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없겠죠. 좋은 결과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이렇게 맺어지는데 그러니까 좋은 결과로 오늘은 제가 좋은 결과로 맺어지고 난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과 이제 만남을 갖거나 어떤 모임을 가졌을 때 서로의 또 인생사를 얘기합니다. 서로의 인생사를 얘기하다 보면은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나에 대한 어떤 성공하기까지 위한 어떤 고생담도 있고 어떤 각종 이런 인생 그 해프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상대방은 또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면은 또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궁금하고 또 성공 사례에 대해서 정말 그 가정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여태껏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떤 인연을 맺고 어쨌든 이게 보험이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서비스업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을 일대일로 만나면서 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 무슨 캐셔라든가 그거는 고정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서로가 이제 일을 보는 거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꼭 고정된 장소에서 손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로는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방문을 해서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이런 뭐 커피숍이라든가 어떤 뭐 음식점이라든가 또 이런 데서 만나서 우리가 또 인연도 맺고 이제 또 서로가 이제 볼 일도 보고 또 어떤 사무 처리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모든 저의 직업에 대한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면에서 손님보다 조금 더 먼저 미국에 왔었다는 그러한 또 경험, 또 이런 직업에서 또 그들보다 또 조금 더 그 먼저 또 이런 직업에 종사해서 또 내가 손님들한테 서비스하는 경험,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이제 본 업무와는 상관없는 도움을 주고받게 돼요. 뭐 어떤 조언도 해주게 되고 어떤 어드바이즈도 해주게 되고 어떤 사업체에도 소개하게 해주게 되고 또 어떤 특수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또 친구도 맺게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시니어들 또 도와도 주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의 직업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그 직종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사업에 관해서 이제 조언할 때도 있어요. 물론 부동산은 뭐 제가 이제 커머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커머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집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사업체라든가 뭐 이러는 사무실 빌딩이라든가 어떤 공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건물, 공공 사업 뭐 이런 그런 것을 이제 취급하는 게 이제 커머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에 제일 그 오래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살던 그 교포 이제 여기 살고 있던 뭐 지금 뭐 교포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뭐 우리는 옛날에 뭐 교포라고 그랬어요 서로 간에. 어떤 동포끼리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저는 조금 미국에 와서 사업을 좀 일찍 했습니다. 한 2년 한 7, 8개월 만에 저의 첫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또래 온 사람들보다 또 어떤 면에서는 같은 시기에 온 사람들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경험도 조금 더 먼저 알게 되고 또 노하우도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친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사업을 하면 잘할 것 같다. 뭐 영어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친화력도 있고 뭐 어떨 때 힘도 좋고 등치도 좋고 뭐 이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은 뭐 굉장히 잘할 것이다 해서 이제 그 당시 어떤 저의 그 가까운 지인들 중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건축업 이렇게 실내 장치하는 건축업에 종사하시던 분인데 뭐 영어도 좀 잘하시고 그래. 뭐 한국에서 그 어떤 미국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장소에서 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게 얼마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 능력이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장사하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췄는데 한번 사업을 한번 해봐라. 지금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저는 제 말을 듣고 그 양반이 진로를 바꿨다고는 뭐 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싫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던 일에 이제 열중하다 보니까 이제 크게 그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 안 썼고, 또 그 당시는 우리 이민 초기이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지 않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안 가져서 제가 공고를 했어요. 사업을 한번 해봐라. 장사를 해봐라. 뭐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당시는 장사를 한번 해봐라.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베란간 자기 하던 일을 중지하고 이 가게를 이제 사업체를 보느라고 이 워싱턴 에리아를 이렇게 다니시더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여기 저 실버 스프링, 그러니까 여기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비어 와인 샵을 했어요. 저는 거의 비어 와인 샵에 몽고메리 카운티에 뭐 거의 그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일찍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가게를 이제 뭐 사업체를 둘러보고 사는 건 보지냐 사시는데 저희 가게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나 어디를 봤다 이런 얘기를 또 얘기도 하고, 또 그 본 가게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또 나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의 여유로 워싱턴에서 조금 자기 마음에 드는 사업체를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사이즈도 작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그분들 지인 중에 워싱턴에 살다가 저 동북쪽 그 도시, 내가 도시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북동쪽 명문 뭐 잘 알려져 있는 도시예요. 뭐 거기는 유명한 뭐 풋볼 구단도 있고 야구 구단도 있는 이제 그런 큰 도시로 이제 이게 뭐냐면 워싱턴에 살던 분이 그쪽으로 이주한 분이 있으니까 서로 아는 사이니까 이제 거기 가서 사업체도 볼 겸해서 거기를 한번 찾아간 것 같더라고요. 찾아가서 봤는데 그 당시에 거기는 워싱턴 에리아보다는 비즈니스 값이 좀 쌌고, 또 많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이게 그런 사업체를 많이 운영하고 본토배기들이 많이 이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행히 나이 많으신 이제 미국 본토인이 운영하는 그 슈퍼마켓을 이제 결국은 구입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같은 가격인데 거기는 슈퍼마켓이고 워싱턴에 이래서 사면은 구멍가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곳에서 이제 슈퍼마켓을 구입하게 됐다고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사천리로 정말 모든 거 정리하고 보스턴, 그러니까 뭐 제 보스턴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도시로 올라가셨어요. 가셔서 굉장히 성공하셨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성공하셨고 정말 그곳에서 정말 유명한 정말 개인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한국의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주간지에서 미국에서 성공한 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신문에 연재도 되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쭉 나오잖아요. 스토리가. 내가 이제 어떻게 미국에 언제 가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저는 신문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 아니에요. 지금 하루도 뭐 보통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가까이 서로 그런 비즈니스에 대화도 나누고 그랬었고, 또 저하고는 대화를 나눈 후에 그분이 또 그렇게 장사하기로 마음 먹었고, 하지만 내가 여기서 단언하지만 그분이 내 말 때문에 내가 공고한 것 때문에 바꿨다고는 전 단정 안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을 흥미있게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왜 이곳으로 이제 저 워싱턴에 살다 이곳으로 이사 왔고 또 왜 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하는 그 원인과 동기에 사실
그 워싱턴에 있는 어떤 친구가 또 이런 조언을 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새삼 그걸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겠지 하고 저는 새삼 기대를 했어요. 했는데 전혀 없더라고. 예,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의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누가 나를 이렇게 도움을 줬고 도움 말을 줬고 어떤 어드바이저를 했고 이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하고 나면은 그런 어떤 그 성공했다고 하는 그 성취감에 젖어서 자기는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밤잠을 안 자고 고생했고 뭐 이래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죽고 살기로 정말 일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자기의 성공,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 그걸 더 많이 이제 그 어떤 그 부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에, 알리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그게. 근데 그거는 저는 뭐 그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뭐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뭐 그렇게 자기를 정말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고도 싶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도 싶은 게 또 우리 인간의 욕망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솔직한 말로는 뭐 섭섭하다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오신톨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길래 이상하지 뭐 어떤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저는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한번 이제 그 도시에 가서 이제 그 양반을 만나고 그 말 한 몇 시간을 이제 즐기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러니까 저는 성공한 적은 없어요.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떤 뭐 다른 거, 뭐 사업 말고라도 이제 어떤 면에서 제가 좋은 성적을 낸 게 있다면은 또 좋은 결과를 맺은 게 있다면은 저는 그 원인, 그렇게 해준 사람의 그 말은 100%는 다 할 수 없겠지만 한 60%, 70% 말은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또 이런 일을 하게 됐고 또 이런 길로 들어서게 됐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게 거의 그런 사람들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양반이 이제 왜냐면 그 양반은 내 미국에 와서 초창기에 만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3, 4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에 와서 제가 사업을 하고 난 후니까 그래서 그 양반 생각이 아직도 올라요. 뭐 요새는 우리가 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왕래는 안 하는데 어차피 뭐 자리 잡고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겠죠. 뭐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연배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제가 이 말을 전합니다. 또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분을 옳마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우리 인간의 공통점, 인간의 이제 공통점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말을 꺼내는데 왜냐면 지금 내가 오늘날에 와서 지금 내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그래요. 정말 이렇게 부모 형제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필요 이상의 친절은 베풀지 마십시오. 또 필요 이상의 무슨 정말 어떤 도와준다거나 또 어떤 말을 해준다거나 하는 거 필요 이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필요 이상을 해서 그 양반이 좋은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도와줬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또 결국은 좋은 길로 가라고 필요 이상의 조언도 하고 이게 길도 안내했어도 또 못 가거나 안 가는 사람은 안 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나도 인간이고 또 그 도와준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치사해져요. 치사해진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공을 했어. 자식도 잘 자랐어. 모든 게 다 잘 됐으면은 그래도 만에 하나 정말 뭐 10마디 100마디 중에 한 번이라도 나 저 형분 때문에 좀 도움받았다. 뭐 내 부모님 때문에 도움을 좀 받았다든가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조금은 도움이 됐다든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든가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어느 인간이든지. 예? 그거 듣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말은 그 허세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크게 금전적으로 남을 도와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뭐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워낙 여유가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어떤 분을 금전적으로 도와줄 능력은 없지만 제 가까운 사람들 몇 사람은 그래도 제가 없으면 남한테서라도 빌려서 그 친구의 급한 불을 좀 꺼주고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다란 뭐 크다란 액수는 아니에요. 뭐 막말로 못 받아도 그만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그만이다 하는 그러한 정도의 액수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상처는 안 받아요. 안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식사하고 또 뭐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또 뭐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라 그러나 부역 예배라고 그러나 그렇게 각 가정에 또 모여서 예배를 하다 보면 하여튼 모임 모임의 목적을 한 몇 분 이제 한 뭐 몇십 분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면서 결국은 인생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생 얘기를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은 뭐 고생한 얘기, 성공한 얘기, 뭐 싸운 얘기, 뭐 정말 피땀 흘리게 정말 뭐 정말 힘들었던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얘기를 할 때 이제 막 제일 신나겠죠, 사람들은. 그 듣는 사람도 제일 흥미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살아온 스토리가 쫙 나오는데 내가 어떤 뭐 제가 이제 저하고 꼭 연관된 것뿐만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인연을 맺어서 좋은 결과를 맺은 걸 나는 또 봤고 또 그거를 이렇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 말하는 중에 저 사람 얘기가 나오겠구나. 저 사람한테 도움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요.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방송을 보다가 그 TV는 그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그런 TV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국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이 나온 거예요. 예, 지인이 나와서 그 사람이 그 찾고 싶은 사람은 이제 찾더라고.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방송에 나왔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저 미스터 누구를 찾을 거야. 저는 100% 단정을 했어요. 저 사람은 뭐 왜냐면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예. 그 제가 말하는 그 정말 미스터 뭐 A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미스터 A라는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와서 누굴 찾는다는 B라는 사람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이름을 부르겠지. 그리고 이제 저도 기대하고 그 방송을 이렇게 TV 방송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찾은 사람은 엉뚱한 다른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찾는 그 사람도 제가 알아요. 왜냐면 미국의 같은 우리 워싱턴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야,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알기로, 내가 모르는 또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그 사람들 사이를 내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그 방송에서 A라는 사람,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나와서 B라는 사람을 찾을 때 나는 누구라고 단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정한 A라는 사람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고 A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찾는 B라는 사람은 영어도 잘 못하고 막 미국에 또 온 지도 그렇게 오래된 사람도 아니지만
A라는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비즈니스 브로커였기 때문에 또 영어도 좀 그 사람보다 잘하고 그러니까 많은 도움을 줬던 거예요. 줬는데 나중에 찾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딴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나와서 그 TV는 사랑을 싣고의 그 줄거리를 쫙 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A라는 사람의 이름은 전혀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인간이라는 게 저렇구나. 아니, 당연히 A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래도 한 번쯤 비행기 값이라도 정말 뭐 방송국에서 대주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그렇게라도 한국에서라도 나가서 정말 같이 서로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TV 같은 데서 나와서 한번 만나면 영원히 기록도 되잖아요. 그런 좋은 결과를 맺을 텐데 전혀 제가 생각할 땐 딴 사람을 찾았습니다. 뭐 그 사람 거기 나온 사람은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허탈함을 느꼈어요. 야, 인간이 감사함을 모르는구나. 자기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의 성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자기의 고생한 것만을 부각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딱 맞아요. 제가 여기 와서 살면서 뭐 비즈니스적으로 부동산이고 또 보험이니까 그런 걸 하면서 또 많은 저는 왜냐면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시니어들을 좀 도와주기를 많이 원했어요. 왜냐면 제가 뭐 메디케어라든가 소셜시킬이라든가 보험, 부동산을 다 이제 지급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방면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저에게 기대한 게 그런 교회에 이제 그런 거 찾는 사람들이나 또 시니어들,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 같은 거는 또 이 시니어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니어들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저의 도움을 뭐 청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저는 미안하지만 이제 그 당시 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적으로 예스라고 하고 나중에 그 시니어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 도움이 들어오는데 나 이거 바빠서 못해. 나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저의 사정 때문에 못 도와드리는데 결국 나중에는 뭐가 되겠어요? 뭐 욕 먹을 수도 있고 원망 들을 수도 있고 아니 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놓고는 하나 또 도움도 주는 게 없네. 혹은 또 뭐 모든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또 조금 한마디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왜 그걸 들어야 되지? 이래서 이제 저는 100% 도와드릴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노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이제 밖에서 교회와 상관없이 아무런 뭐 교회나 어떤 종교와 상관없이 손님들, 이제 부동산 손님이나 보험 손님, 그분들이 그 내 직업과 관계된 다른 일로 어떤 이제 도움을 청했거나 이렇게 어떤 그 어드바이저를 청할 때는 저는 100% 도와줍니다. 왜? 내가 이제 저분 때문에 다음은 먹고 살았고 또 다음 몇 푼이라도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그 대가로 저는 그냥 뭐 쉬운 말로 후리 돈을 안 받고 이렇게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움을 받은 것보다는 내가 도와드린 게 더 많았겠죠.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큰 도움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저는 이제 미국 와서 하나의 럭키가 뭐냐면은 미국에 와서 한 4년 만에 어떤 그것도 비즈니스 때문에 송사가 걸렸는데 그때 저보다 3살 많은 미국 백인 변호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인 변호사와 거의 정말 한 30년이 넘도록 정말 친구처럼 지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친구처럼 지내자고 그래서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저는 모든 힘든 일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일, 하여튼 모든 일 제가 의논하고 상담해 그러니까 일상 내가 살아가는 먹고 사는 건 빼고 어떤 공적인 일 어떤 그런 일에 저는 그 친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그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 친구가 있으니까 그것도 토백이 백인 변호사 친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상담을 해가면서 정말
모든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일, 모든 일을 그 친구와 이제 우리가 다 처리했습니다. 다 좋은 다 좋은 결과를 맺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인 백인 그 변호사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또 그 친구한테 배우고 또 제가 뭐 알고 있는 조그만 법상식, 뭐 제가 법상식에 대해서 좀 아니까 그걸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제3자를 통해서 그래요. 이제 만약 어떤 사람 내가 도와줬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일. 뭐 금전적인 건 아니야. 금전적인 건 빼고 이제 다른 일을 도와줘서 하여튼 잘 됐어요. 뭐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성공담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내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도 알고 있는 이더라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왜냐면 또 대충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가 또 뭐를 소개해주고 또 모든 뭐 집도 나한테 사고 뭐 비즈니스도 어떨 땐 나한테도 사고 또 뭐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사람 얘기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하고 아는 사이라는 것도 말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서부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기대감을 점점 더 버리죠. 내가 이제 도와주면 도와줌으로 끝내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무슨 뭐 공치사를 하거나 어떤 이런 언어상으로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자.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태껏 살아옵니다. 근데 다 그래요. 진짜로. 내가 놀래 노자인데 어느 한 사람 뭐 나한테 이래서 한 30% 도움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5%, 1% 전혀도 안 한 사람들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 얘기를 하지만 저에게 받은 도움의 20, 30%, 30, 40%, 어떨 때는 50%까지도 있지만 거의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는 이유는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가 성공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거를 밝히고 싶은 거고 또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전혀 그런 말을 듣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공치사 같은 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공치사가 들어가면 그거 요만큼 도와주고 그 친구 떼게 공치사 오다니네 이런 소리나 들어요. 그러니까 뭐이고 내가 도와주고 나중에 들리는 소리도 좋은 소리도 못 들으니까 그걸 해야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뭐냐면 내가 도와준다는 건지 어떻게 사람들 말하면 자꾸 무슨 금전적으로 도와줬다는 것만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금전적인 도움은 서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정도라게 되면은 뭐 그게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 아니잖아요. 뭐 사전에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먼저 내 얘기가 나왔을 거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뭐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움이라든가 어드바이저는 아니죠. 어떤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른 그러한 그 약속이나 관계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뭐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무실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하다 보면은 뭐 내 보험이나 부동산에 관한 전화가 아니라 이제 딴 얘기 합니다. 자기의 고충이라든가 인생 얘기를 하든가 또 어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지금 어려운 문제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오죠.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약속된 게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거의 뭐 한 80% 90%는 사전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얘기가 오갔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 같은 거는 불쑥 생긴 정말 unexpecting 그 happening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경험했던 일이고 또 내가 잘 고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막연히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이제 이런 문제 좀 알고 있지 않을까 하고 막연한 게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겠죠. 근데 제가 전화를 받고 나니까 이거 내가 경험했던 일이고 또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무슨 서류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편지, 이제 편지 어떻게 대부분은 이제 영어로 써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면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제 저기만 해. 그럼 내가 다 도와준다. 그래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해주고 또 이메일도 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어떨 때는 편지 온 내용 번역도 해주고 정말 그렇게 그냥 이건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생기는 일 아니에요. 근데 아는 사람이니까 또 도와달라니까. 그 저는 어떻게 도와줄 때 심정이 뭐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당황할까, 급박할까, 도움이 진짜 필요하겠네,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으네 하는 이런 마음을 제 자신이 같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협조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나면은 그 순간은 뭐 도움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뭐 저한테 아유 고마워요, 뭐 고맙습니다, 뭐 별소리 다 하겠죠. 그러고 이제 끝나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떨 때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차 한 잔 같이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모든 순간에서 해결이 다 되고 나면 글쎄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한 80%, 90%, 저 90%, 한 90% 이상까지도 봅니다. 다 잊어버려요. 이게 모든 게 해결되고 나면 다시 마음 편해지잖아요. 편해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웠던 일, 어려운 일들 저 양반 때문에 내가 해결이 좀 잘 됐어, 뭐 했어 하는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거를 갖다가 아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맨날 며칠을 두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 그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하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라든가 뭐 어떻게 또 만났을 때 정말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뭐 식사라도 한번 하실까요? 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있을 때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어떤 일을 때문에 고민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래요. 그 자리에서 당신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서로가. 그러면 뭐 그때라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기 저 양반이 도와줘서 일이 잘 해결됐어. 이러면 그 저 양반이 도와줘서 일이 잘 해결됐어 하는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 갚아야 할 모든 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뭐 그냥 내가 아는 거니까 조금 도와줬습니다. 그 일이 잘 해결됐으니 저도 기분 좋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하고 끝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참 서로 간에 기분도 좋은 일이고 뭐 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일은 거의 이제 기억이 없어요. 그 얘기 기억이 없고 그런 일조차 이렇게 얘기들 꺼내려고 하려고 들지 않죠. 뭐 어떨 땐 그런 얘기 안 꺼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합니다. 왜? 어때 좋지 않은 일이면은 그뭐 그거 사람들 많은 데서 뭐 이렇게 그거를 다시 재방송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한테 했던 그 감사의 표시는 굉장했어요. 왜? 급하니까 급한데 와서 막 도와주니까 좋으니까 막 그냥 막 정말 120배 감사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왜 영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100도 이상 끓다가 왜 영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게 세상사구나. 나도 인상 세상, 그러니까 인간 세상 나의 모든 이런저런 경험 다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 역시도 평범한 인간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상대방의 칭찬이 배고플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상대방의 가벼운 정말 그 립 서비스지만은 아우 정말 당신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요 내 한턱 내지 이런 소리 한마디는 사실 마음을 참 포근하게 만들죠. 근데 그러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새 와서는 부모 형제 간에도 그냥 부모 자식 간 또 형제지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서로가 우리가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보죠. 형제간에 특히 돈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형제간에 소송하고 불화되고 부모고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고 정말 요새는 너무나 뭐 사촌 뭐 친척들 간에 불화 생기는 건 말도 못해요. 사실 미국에서도 보면은 남들하고는 사이가 그 정도 원만하고 괜찮은데 또 형제들 간에 사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솔직한 얘기. 그런 걸 보다가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뭐 하여튼 50대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 60 더군다나 또 60대 특히 뭐 60대 이상 시니어들 리타이어 한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지금 당신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일할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한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식이라든가 형제라든가 뭐 어떤 그러한 사람들한테 더 신경 쓰기보다는 뭐 어떤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먼저 내 앞날을 먼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 리타일해서 뭐 요새는 뭐 65세도 뭐 누가 늙은이라고 취급하지 않으니까 제가 미니멈으로 한번 70을 얘기해 봅니다. 왜냐하면 70까지는 또 일하려고 그러면 어디가 또 일할 수도 있고 일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좀 70이 넘으면 일자리 잡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 나이 때문에 또 왜냐하면 주인이나 사장이 또 젊은 사람이면 그 나이 먹은 사람 또 그 고용해서 막 그 또 일 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70이 넘었다고 엊그제까지 내가 돈이 이만큼 필요했는데 오늘 70이 넘었다고 그 돈이 3분의 1로 반으로 3분의 1로 뭐 4분의 1로 줄어듭니까? 똑같아요.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능력이 안 돼서 줄인다고 하면은 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뭐 집을 포기해야 되고 뭐 속된 말로 생명보험을 들어서 여태까지 자식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그거 역시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디케어 같은 것도 뭐 서플리멘트라든가 이게 서플리멘트 들어오면 돈 1, 200불 더 추가되잖아. 나이가 많으면 2, 300불이 더 추가돼요 보험료에. 근데 그거 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래도 그 보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고 수술했던 큰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신세를 안 졌는데 그 서플리멘 같은 걸 없애고 나면 큰 병이 걸렸거나 수술을 받거나 병원에 가면은 그 또 병원비가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를 안 해놨으면은 정말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낼 수 없다고 하면 그거 포기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메디케이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서플리멘트 그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보험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지. 뭐 내가 보험 2개, 3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내가 나가는 생활비라든가 내가 나가는 모든 경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몇천 불 가지고 살다가 그런 것 때문에 막 1, 2천 불씩 나갔다면은 내가 내 능력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요? 뭐 어차피 못 내면 캔슬되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정말 준비해 놨던 거 모든 걸 갖다 나의 그 리타이어라고 나이 먹어서 노년의 생활을 위해서 준비해 놨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뭐 누구를 위해서 지금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오산이에요. 왜냐면 자식들은 이번 40, 50,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됐잖아요. 뭐 70살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식은 벌써 40대 중반 50을 바라보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건 그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 뭐 한 70 먹은 그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런 자식들 걱정까지 하면서 내가 모든 거를 갖다가 인생을 내가 받아야 할 혜택은 인생을 포기하고 산다. 그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사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후에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럼 자식들 대학을 졸업시켜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해서 앞으로 노후 계획을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물론 어떤 방법이라고 해서 나쁜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해서 저금하고 세빙하고 뭐 이자 좀 주는데 안전한 곳에 이렇게 돈을 조금 내 늙을 때 쓰기 위해서 거기다 이렇게 참 뭐 쉬운 말로 그냥 저금해 놓으면은 하여튼 그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때문에 나의 어떤 베네핏을 위해서 나의 혜택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부탁을 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물론 자식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도와주겠죠. 좋은 자식들은. 근데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 자식들도 자기 하나 감당하기 힘드니까 부모님이 부탁을 못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오해가 생기고 섭섭함도 생기고 별 정말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말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앞에 닥쳐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식들도 가정을 갖고 성인이 되면은 그들도 모든 게 필요한 게 많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어떤 부모 일 때문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는 얽매일 수 있는 일을 또 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내가 나의 그 어떤 노후 계획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이렇게 차곡차곡 했다면은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길을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겠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나이가 뭐 정말 뭐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그때 깨달아서 내가 이거를 해놓는다? 그건 툴레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걱정하고 모든 형제자매들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모든 부모 형제자매들 또 모든 친지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은 내일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그 올바른 행동은 아니죠. 그래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마음의 아량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양한 생기지 않아요. 그런 것도 내가 옆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을 뭐 사연을 읽든
어떤 뭐 뉴스에서 보았던 내가 뭐 유튜브에서 보았던 너 누구의 정말 말을 통해서 기동량으로 들었던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은 내가 지난주에 지난번에 방송했던 그런 일들 그거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그거를 배워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100번을 들어도. 그리고 남의 고통이나 뭐 이게 남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부모, 형제, 자매, 친지들, 친구들, 친한 가까운 친구들이 어떤 고통을 느끼고 사는데 평소에 서로 상대방이 그게 보통 그래요. 상대방이 가까운 친구예요. 또 뭐 친척이에요. 그런데 뭐 큰 일을 서로 안 당했을 때는 말로는 그러죠. 아,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는 돕고 살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막상 부모 자식 중에 또 형제들 중에 친지들 중에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그런 마음을 먹고 스스로 내가 뭐 도움이 될 게 없을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의 경험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서로가 말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이게 그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런 게 있죠. 내가 뭐 욕하는 거 뭐 하는 거 내가 너 사랑하니까 욕을 해. 사랑하니까 때린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반은 거짓말입니다. 예, 반은 맞을 수 있고 50-50. 예,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평상시에 정말 80%, 90%, 100% 립 서비스를 했다면은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다만 10%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이나 말로 그들을 위로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나가는 배가 고파서 동전 한 장, 그 동전 한 입 구하는 정말 어떤 그 동냥하는 사람에게 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훈계나 하고 그러니까 쓸모도 없는 뭐 막말로 상하는 음식을 준다고 하면은 그게 옳은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뭐 시니어뿐만 아니라 모든 뭐 나이 한 50 이상 된 사람들한테 제가 부탁합니다. 자식을 대학을 졸업시켜 놨으면 당신의 음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당신의 준비를 하십시오. 진짜로 당신의 준비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사람들 상담해 주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민 선배 잘못 만나서 자기 인생 망쳤다. 또 자기 그 어떤 후반 인생을 망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런 말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방송에서 하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결국은 뭐냐면 인생을 내가 방송에서 무슨 일이라는 걸 말 안 하겠습니다. 인생을 망쳤다고 그 사람이 후회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인생에서 좀 안정되고 그러니까 말기에 하여튼 70이 넘어서 그 사람들이 그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리타이어 연금이 두 부부 합해서 자기네들이 쓸 만큼 필요할 만큼 나오는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리타이어 연금이 자기네 살기에 반도 안 돼, 반의 반도 안 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무슨 장사한다 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결말은 그런 결과를 맺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 선배, 이민 선배, 또 뭐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조언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런 결과를 맺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 동포들 중에 말하는 거예요. 뭐 미국 사람들 우리가 말할 필요 없고 동포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평온하게 연금 나오는 게 자기네들이 쓸 만큼 이렇게 어느 정도 쓸 만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민 와서 바로 웬만한 직장 잡아가지고 뭐 어떤 사람 공무원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지방 공무원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연방 공무원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미국 좋은 회사라든가 그냥 안정된 회사에 들어가서 계속 몇십 년 근무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군에 입단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40년 근무하고 이 사람들이 리타이어 나이가 됐을 때에 제가 정말 또 단언하게 말씀드리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 리타이어 연금이 그래도 제일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사업을 했던 사람은 뭐 돈 많이 벌어서 막 좀 왕창 또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대부분의 한 60%, 70% 거의 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젊었을 땐 돈 번다고 땅땅땅땅 거렸는데 나이가 들어서 리타이어 후에 리타이어 연금을 받아보니까 대부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본의 아니게 나라에서 주는 모든 어떤 프리 베네핏이나 바라보게 되고 뭐 병원 같은 것도 메디케이드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아세요? 프리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하고 산 사람들의 베네핏의 반 정도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혜택. 그러니까 내가 메디케이드다 그러면은 병원도 마음대로 선택 못하지. 뭐 의사도 또 그걸 나는 저 의사한테 가고 싶은데 저 의사 그걸 안 받는다고 못 가지. 모든 혜택이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 대신 나라에서는 뭐 주정부나 연방정부나 카운티는 야 이거 우리가 주는 거야. 생색 내죠. 생색을 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럽니다. 그런 어떤 사람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후리 혜택 받자고 당신은 모든 걸 그냥 인생을 그렇게 정말 이렇게 어렵고 망하는 상태로 끌고 가고 싶으냐 그러죠. 조금 더 내고 뭐 하더라도 조금 더 당신이 여유 있게 만들어서 내가 리타이어한 인생을 갖다 풍족하거나 풍족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안정한 그런 삶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런 후리로 주는 무슨 어떤 베네핏이 당신한테는 크게 당신의 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제한적인 혜택을 받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풍족하게 못 받아요. 예.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뭐 젊었을 때 뭐 폼 잡고 큰 목에 힘주고 내 밤낮 방송마다 하는 말이지만 그냥 쓸데없는 그 행동으로 그냥 말할게요. 꼴값 남들이 볼 때 꼴값 떤다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나중에 내가 피눈물 흘리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건 다 포함된 얘기예요. 내가 그러한 상황을 내가 정말 겪고 나도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살아갈지 저도 몰라요. 왜? 저도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는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도 적당히 사랑하시고 자식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자식을 너무 과잉 보호하고 과잉 사랑을 해주면은 그건 다시 부메랑처럼 나한테 다시 사랑이나 그런 부모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프리스비처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도 적당히 사랑하시고 나의 자식들 대학 졸업시켜 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당신들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쌓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말은 시니어들한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다 필요한 거예요. 예. 무슨 뭐 젊은 사람들이 뭐 늙은이들 방송도 봐야 돼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나간 그 세월,
지금 늙은이들 시니어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 니네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정답을 말하는 하나의 쇼코스 알려주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처럼 살기 싫다. 아, 저 사람 뭐 우리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다. 그렇다면 그 사람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고 뭐 우리 뭐 막말로 할아버지는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내가 그 살아온 인생에 아 저렇게 살면 실패했네. 또 옆에 잘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의 인생을 보고 아 저렇게 살아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을 했구나. 왜 젊은 사람들이 뭐 솔직한 얘기를 그래요. 정말 어떨 때는 진짜 뭐 어떨 때는 모르겠어요.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랬죠. 욕은 상관없어요. 욕을 하든지 뭐 나를 와서 뭐 저기 하든지 그건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데 정말 젊은 아이들이 어떨 때 하는 생각들을 보면 참 그냥 웃긴다. 참 웃기네. 제멋에 사는구나 하는 이 말밖에 없어요. 젊은 아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뭐 컴퓨터 산지식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방정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들 하십시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남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웃음거리도 됩니다. 왜? 제가 또 이 말하면 누구 손가락질하고 저기 하겠죠. 하시라고. 근데 네 자신을 한번 그러니까 본인 자신을 한번 이렇게 죄송합니다. 니라는 말 취소합니다. 본인 자신을 한번 되새겨보면 과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뭐 분명히 초대 말씀드렸죠. 오늘은 기분 좋은 그런 방송은 아니라고. 예. 그래서 저도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기분이었을 때 한번 방송을 하고 싶어요. 또 지나고 나면 또 사람이 그러죠. 급할 때 울상됐다가 해결되면 또 헤헤 거린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요사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치십시오. 나도 고쳐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왜? 내가 이 방송을 또 두고두고 보면 또 내가 기분 좋아졌을 때 또 내가 저때 또 저 괜히 막말했네 하고 또 후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때로는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정말 이렇게 불만이다 하는 것도 말해야 알지.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는데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심리학 박사들은 정신병 학자들한테 데려다 놓고 이 환자들 말을 시켜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안 하면 결론은 안 나와요. 대화를 나누다가 거기에서 어떤 모든 문제가 해결도 되고 또 어떤 원인도 나오고 또 그래서 해결책도 생기고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후회도 하게 되고 또 뉘우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자꾸 더 말하면 더 격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이만 방송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시니어들 본인들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꾸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이 성인이 됐으면 이제 그거는 그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알아서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본인들의 앞날부터 챙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나중에 자식들이나 또 부모 형제 자매들 이게 어떤 친척들한테도 정말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시청하셨다면은 그냥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방송 끝나고 김치찌개 해서 제가 그 밥에 김치찌개든지 비벼 먹는 거
이제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 남성 우리 시니어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반찬 하나 넣고 먹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남한테 신세,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식들, 뭐 부인이든 뭐 자식들이 됐든 신세 지지 말고 본인이 해서 한 끼 해결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편안한 앞으로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땡큐.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찬밥 남은 거 하고 이렇게 찬밥을 남았습니다. 이게 현미 쌀밥인데 이거 하고 제가 이렇게 김치찌개를 좀 끓여서 이제 두부하고 어묵하고 김치 해서 이렇게 무김치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깍두기라기보다는 그냥 물을 배추김치 물을 푹푹 쓸어서 지금 어떤 거좀 남은 국물하고 어묵을 넣고 지금 이 음식을 간단하게 이게 지금 이제 지금은 좀 한 아침 9시경이 됐는데 이렇게 끓여서 제가 그냥 아침 식사 겸 이제 이걸 먹고 나면 이제 점심은 못 먹겠죠. 이제 그래서 아침 겸 점심 겸 이렇게 먹고 한번 이제 간단하게 먹고 이제 끝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묵을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뭐 그냥 어묵 먹듯이 이제 어묵 좀 골라 먹는다고. 그래서 맛있을 것 같네요. 한번 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간이 맞나? 맛있네요. 여기다 이제 멸치 다시다를 조금 넣고 조금 멸치 맛이 나게끔 해서 한번 이제 식사를 한번 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멸치 다시다를 조금 넣겠습니다. 좀 넣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멸치 맛이 나면은 맛이 조금 더 가미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음식 아닙니까? 정말 어묵에 두부에 김치 국물 좀 남은 거 이렇게 하면서 김치 국물 남은 거 이제 병도 좀 청소할 겸 쏟아서 또 어묵도 먹고 싶은데 저 어묵도 먹을 겸 이제 두부랑 겸비해서 한번 맛있게 식사를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맛 좀 보고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어니언 가루하고 좀 이제 마늘 가루를 좀 섞겠습니다. 먼저 어니언 가루를 좀 이제 섞겠습니다. 좀 듬뿍 넣어줘도 돼요. 하고 그 다음에 가릭 파우더, 가릭 파우더를 좀 섞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양도 물론 이 김치에 뭐 마늘 뭐 다 들어갔지만 이렇게 더 쳐주면 더 영양이 국물 아무래도 이제 이거 국물 떠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국물에 더 배고 그냥 먹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어니언이나 가릭을 이제 통째로 먹어도 이제 물론 좋죠. 근데 어떤 뭐 영양학적으로 조금 더 잘게 썰어서 먹으면 조금 더 영양 흡수가 몸 안에서 좀 더 빨리 되고 또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양학자들이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무조건 불신하면 안 되겠죠. 이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이제 따라서 뭐 먹으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소심하게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할 거 없어요. 우리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더 아는 분들이 말하면 그저 믿고 따라서 우리는
줄기면 됩니다. 자, 한번 또 맛 좀 볼게요. 조금 끓었으니까. 맛이 더 좋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김치찌개와 어묵, 두부, 김치찌개와 현미 잡곡밥, 같이 오늘 식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콩밥, 현미하고 콩밥, 그리고 어묵, 두부, 앤 김치찌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점심 겸 아침 겸 점심, 이렇게 김치찌개와 잡곡밥하고 오늘 식사를 마치겠습니다. 또 모든 이 주신 모든 이 양식이 또 이걸 먹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을 하는데 힘이 되길 바라고, 또 앞에 보내주신 썰 방송 잘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 제가 이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 건강하시고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